네, 현재 시각 9월 6일 오전 9시입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일봉상에서 이제 주요 지지 라인인 57.5K 여기를 어저께 제가 영상 촬영을 하면서 좀 주목해서 보시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일봉상에서 주요 그 지지 라인이었고요. 며칠 동안 이제 계속 지켜줬죠. 여기서 이제 꼬리는 아니고 몸통이 살짝 나갔다가 다시 올라온 상황이긴 했는데 이쪽에 이제 꼬리까지 포함을 하면 하방으로 돌파를 하지는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하시라고 했는데 어제 종가 마감은 이제 위로 마감을 했어요. 아래쪽에 이제 긴 꼬리 형태를 만들면서 근데 위쪽도 꼬리가 있었죠. 그래서 도지 형태를 만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저께 시가가 이 조그만 박스는 1시간 시가 매물대거든요. 여기를 위로 이제 돌파를 하지 못하면서 아래로 흘러내린 상황이었죠. 어젯밤에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었죠. 근데 예상치보다 좀 적게 나오면서 좀 실망한 매물대들이 쏟아진 것 같아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든다는 거는 고용이 그나마 괜찮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임금과도 연관이 돼 있는데 실업자가 없고 이제 임금 받는 사람들이 많게 되면 돈을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망 매물들,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상황이고, 차트적으로만 본다고 하면, 이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죠, 여기 보면은. 저점이 여기보다 여기 낮아졌고, 여기 낮아졌고,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 상황에서는 어떻겠어요? 앞으로도 다음 차트에서도 저점을 좀 낮출 수가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죠. 4시간 차트 가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이제 일봉상에서 이제 주요 지지 저항 라인들이에요. 채널이나 이제 추세선들, 그 다음에 수평 지지 저항 라인들. 근데 요만큼만 보자고 하면 지금 큰 하락이 나온 이후에 여기서부터 위쪽은 이제 추세선이 이렇게 내려오겠죠. 근데 꼬리만 연결을 해보자면 하단 쪽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그어져 있었겠죠. 일단 이 두 선을 기준으로 보면 고점을 높이지 못한 상황에서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여기가 만약에 유동성 수입이라고 하면 세력이 이제 털어먹고 올릴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고점을 높이질 못하고 다시 흘러내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점이 지금 더 내려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트렌드 라인을 이렇게 다시 그어 보면 이게 첫 번째 그었던 거고 이게 두 번째 그은 거예요. 그러면 채널이 아니라 이게 확산형으로 지금 하락이 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는 55.7K를 지켜주고 있긴 하지만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57.5K를 하방으로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하락이 나왔어요 좀. 페어밸류 갭으로 보면 4시간 차트입니다. 4시간 차트 9월 3일 밤 9시 그러니까 새벽 1시에 마감이 됐겠죠. 여기 이제 갭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채웠어요. 여기 꼬리가 채우고 나서 이제 이건 무효가 되고 만약에 이게 올라타고 지지 받았다고 하면 이게 또 지지 역할을 했을 수가 있겠는데 꼬리 형태로 종가 마감을 이제 하단에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락이 지속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저점에서 여기에 생겼던 박스를 쳐볼까요? 여기에 생겼던 페어밸류 갭을 강하게 위로 돌파를 했어요. 거래량이 나오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가 저점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시 아래로 내려왔단 말이죠. 그러면 요것도 일단은 무효가 됐고요. 요건 이제 시가 매물대니까 남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생긴 갭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여기 고점 있죠. 여기 고점을 위로 돌파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계속 흘러내릴 수가 있겠죠. 지금 추세선이 아래쪽에 처음에 그거는 하락 추세선이죠. 저점을 이은 거. 여기를 상단 저항받고 만약에 계속 흘러내린다고 하면 지금 주요하게 봐야 될 라인은 55.75K 정도 됩니다. 55.75K. 여기를 지지받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다시 하방으로 돌파하느냐 이걸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페어밸류 갭이 있네요. 4시간 상에서. 그러면 여기는 아직 꼬리 형태가 살짝 여기 들어왔었죠. 박스에. 들어왔다가 지금 흘러내린 상황인데 이 정도가 되면 다시 채우러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좀 잘 지켜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시간 차트 가보면 이따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9시 캔들이 이제 10시에 마감이 되면 또 박스를 쳐야겠죠. 어제처럼. 어저께는 영망치형 캔들을 만들면서 1시간 캔들이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1시간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근데 이제 그 다음 캔들도 윗꼬리가 길었죠. 이거는 사실 보면 매도 캔들이에요. 여기서 매수를 잡는다는 건 좀 위험성이 있는 매매거든요. 왜 그러냐면
올라가려고 하는데 위에서 계속 찍어 내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매물대가 있었어요. 이렇게 꼬리 형태가. 여기도 매물대가 이렇게 있었고요. 작은 매물대긴 하지만 옆으로 연장해 보면 여기를 이제 지지받고 올라갔던 여기. 근데 여기서 이 박스를 강하게 아래로 돌파를 했죠. 그러면 여기서 그려놓은 이 매물대 박스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차트가 만약에 여기서 올라온다고 해도 여기서 저항을 받고 내려간다는 가능성이 더 크겠죠. 왜 그러냐면 마켓 스트럭처상 지금 저점을 계속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가 눌림이라고 보는 게 맞지. 이게 한 방에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차트가 올라가려면 여기서 이렇게 했다가 여기 고점을 여기를 깨야 돼요. 먼저. 그 다음에 눌림이 오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는 그게 아니었죠. 계속 저점이 낮아진 상황에서 눌림이 오고 그 다음 저점을 갱신하러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는 그 이전 저점까지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거의 저점 부근에 왔다가 지금 약간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지표 발표나 어떤 뉴스 이런 것들을 다 모른다고 하더라도 차트상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있으니 이게 하락이 더 큰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서 약간 나온 상승에서도 이 갭을 다 채워버렸어요. 여기 갭들이 있었죠. 1시간 차트에서. 이 갭들을 다 채워버린 상황이고, 만약에 이게 차트가 올라가면, 여기 겹치죠. 일봉상, 여기 저항이 됐지만 지금은 57.5K. 여기를 맞고 다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저점을 여기보다 더 낮추지 않고 올라간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라인이 여기 꼬리 부분 있죠. 여기. 그러면 57.3K, 57.5K 여기를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일단 당장은 여기 딱 1시간에서 만들어진 갭도 있고 그래서 잘 모르시겠으면 먼저 1시간 박스 여기 10시에 캔들 마감되는 거 보시고요. RSI나 그 다음에 거래량들 이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테더 도미넌스 가볼게요. 일봉부터 좀 차트를 줄여서 보면 여기 중기적으로 상승 채널이 만들어졌는데 제가 주요하게 그거는 여기 테더 도미넌스 차트 상에서 오더 블럭이 있었는데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지금 종가 마감을 했어요. 제가 주요 라인이라고 이제 보시라고 한 게 6.13%, 그 다음에 여기 박스 6.02%, 그 다음에 5.9% 정도, 그 다음에 하단 지지 라인이 5.82% 정도. 요 네 라인을 지켜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일단은 종가 마감이 일봉상 돌파를 위로 했기 때문에 여기를 지지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약간 비트가 상승을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가 상방으로 돌파를 해버린다고 하면 그 다음 저항 라인이 이 채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강하게 윗꼬리 만들면서 나온 캔들 여기 지지 저항 라인 여기 저항이죠. 이전 고점 부근 여기까지도 좀 열어놔야 된다. 그러면 비트가 이까지 간다고 하면 50K, 49K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봉상으로 매매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타점을 잡을 때는 보통 단타로 많이 하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선물은 그날 끝내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길게 끌고 가질 않습니다. 현물은 뭐 6개월, 1년 이상 지금 물린 것도 있고 수익 보는 것도 있고 한데 선물은 저는 자기 전에는 무조건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하고 자는 그걸 이제 제 매매 원칙으로 세웠기 때문에 선물을 길게 끌고 갈 이유가 없겠죠. 괜히 뭐 펀비 내면서 그렇게 할 적이도 없고 나머지 뭐 현물에서 이제 수익을 보충을 하면 되니까요. 근데 현재는 다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테더 도미넌스가 이 경로를 따라서 갈지 현재는 이게 더 유력하죠. 위쪽으로 가는 게. 근데 어디쯤에서 저항받고 내려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 당장 봐야 될 선은 6.13% 여기를 돌파하는지 저항받는지 좀 지켜보시고요. 만약에 지지받는다고 하면 이 라인은 위로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 라인이 될 수 있겠죠. 6.02% 여기 내려오면 다시 숏을 받아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봉상 채널을 보면 이게 지금 테더 도미넌스가 이렇게 내려온 상황이고 마켓 스트럭처상 보면 여기 저항을 받고 이렇게 내려갈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비트랑 반대예요. 비트코인 일본 가볼까요? 비트랑 반대죠. 이게 채널이 이렇게 불플래그 형태를 만들고 있으니 비트는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그죠? 근데 이제 더 크게 보자고 하면 더 크게 본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이런 흐름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상방으로. 근데 이게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그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 그 유지를 잘 하시되, 내가 만약에 아니라고 판단을 하면 과감하게 손절을 하시고요. 다시 포지션 잡는 것도 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길게 가지고 가는 포지션도 없고, 아침에 10시 전에는 포지션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저는 항상 10시에 종가 마감, 1시간 캔들 종가 마감을 보고 매수, 매도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포지션이 없어요. 근데 일봉상 이게 만약에 내일 아침에 이렇게 마감이 된다고 하면 여기 또 갭이 하나 생기게, 아, 갭이 없구나. 꼬리가 있구나. 아직까지는 갭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일봉상으로 보면은 지금 위쪽에서 내려오는 그 추세선, 아래쪽에서 올라가는 추세선, 요게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10월 초까지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위아래 계속 터는 모습을 보이면서 갭이 털기 다 하고요. 만약에 이제 테더 도미너스가 위로 상방으로 향한다 그러면 이 저점을 갱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양쪽으로 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매매를 하시되, 주요 지지 라인들 있죠. 일봉상에서 여기 지지 라인이었던 게 이제 아래로 뚫리니까 저항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은 여기 올라가면 저항 한번 맞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여기 두 번 지지를 받았어요. 55.7K 정도는 여기서 만들어진 지지 라인이었죠. 여기를 일단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아래로 돌파하는지 일단은 이 두 개를 아주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57.5K, 55.7K. 물론 갭 차이가 한 거의 1,800달러 정도 나긴 하지만 이 구간에서 횡보를 보이다가 위로 돌파하는지 아래로 돌파하는지를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시간이나 15분 차트 가셔가지고 상황이 어떤지 좀 지켜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15분 상에서는 RSI가 위로 올라탔네요. 탔고 거래량도 기준선을 넘어서기 시작한 상황이고요. 이동평균선 한번 켜볼까요? 단기 이동평균선은 지금 골든크로스가 나기 직전이네요. 제가 가끔씩 이제 볼린저 밴드를 보는데요. 볼린저 밴드 두 개를 좀 켜놓고 보는 게 있어요. 보통 이 하얀 게 이제 기본값이거든요. 이건 중심선은 똑같고, 표준 편차가 요거는 2예요, 2. 근데 이 노란색은 표준 편차를 3으로 해놓고 봐요. 왜 그러냐면 통계상 볼린저 밴드 기본값 안에 캔들이 움직일 확률이 94%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 경험상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요즘 시장이 또 그렇게 흘러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표준 편차를 하나 더 늘려서 보면 이게 만약에 더 큰 표준 편차 3짜리 거기를 밖으로 벗어났다가 안으로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이게 포지션을 좀 잡아보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급하게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지지 저항 때 그려놓고, 첫 번째에서는 잘 안 들어가고요. 이게 만약에 하방이라고 확인이 됐을 때 두 번째, 그럼 얘가 거의 표준편차 3까지 갔었죠. 갔다가 다시 흘러내리면 아, 얘가 어느 정도 하방일 수가 있겠구나. 그럼 이제 포지션을 잡죠. 그 다음에 볼리저 밴드 보실 때 하단에 닿았다고 매수 잡고 상단에 닿았다고 매도 잡고 이런 매매 하시면 안 돼요. 기울기 잘 보셔야 돼요. 기울기가 이제 볼벤가 캔들이 찍고 내려가잖아요. 강하게 거래량이 나오면서 찍고 내려가면 이럴 때 이제 많이 털려요. 사실 볼벤 매매 하시는 분들이 아, 찢었네, 들어가겠지 하고 예상 매매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마켓 스트럭처 보면 이전 고점을 넘기질 못했죠. 그러면 계속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도 보기는 하는데 다이버전스는 1시간 차트 이상에서만 봅니다. 뭐 그 밑으로는 다이버전스가 사실 힘이 없어요. 힘이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좀 좋은 예가 있네요. 이런 데 같은 경우에 지금 캔들이 찍고 내려왔죠. 내려온 상황에서 첫 번째는 잘 안 들어가고요. 두 번째 닿았을 때 얘가 이 값을 아래로 넘어섰죠. 섰다가 3까지는 가진 않았는데 계속 지켜주면서 아, 그럼 여기서는 단기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여기 20 SMA예요, 중심선이. 그러니까 20 이동평균선인데 요것도 약간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해지고 있죠. 그럼 이런 것들 이제 참고해서 거래량이나 RSI 이런 것들 보고 이제 타점을 좀 잡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동평균선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해보시고, 좀 지표를 저도 좀 많이 쓰는 편이긴 해요. 이것저것 판단이 안 될 때는. 근데 지표 의존하는 게 좀 안 좋긴 한데, 일목구름도 여기 켜보면 계속 저항받다가 여기서 강하게 돌파를 했죠. 어제 좀 보면 어제 시가 매물대를 하방으로 돌파를 했어요. 그 위에 이제 저항 매물대가 있었고 10시에 마감이 되고 조금 기다렸더니 이제 11시 캔들이 시가 매물대를 거래량 동반하면서 하방으로 돌파를 했죠. 그러면 이때 켜보는 거예요. 뭐 일목구름이나 내가 어떤 근거로 잡을 수 있는 거. 그리고 57.5K가 일봉상에서 아주 중요한 지지 라인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지켜보라고 이제 계속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강하게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은 하방이에요, 하방. 여기 갭들이 많이 생겼었죠. 이걸 이제 다 채우러 내려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매매를 할 때 잘 지켜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캔들 같은 거 있잖아요. 캔들 꼬리, 그러니까 밑꼬리 긴 거, 윗꼬리 긴 거, 그다음 밑꼬리가 없는 거, 이런 것들 좀 잘 지켜보시면 돼요. 이런 거는 밑에 꼬리가 아예 없죠. 밑을 한 번도 안 보여주고 갔어요. 그냥 그대로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이런 캔들 보면 사실 그렇게 고점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그냥 매수 잡으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여기 윗꼬리 긴 것들 있죠? 윗꼬리. 어이구야. 어디 갔어? 어. 윗꼬리를 많이 만든다는 거는 100%는 아니긴 하지만 올라가려고 하는데 계속 찍어 누르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파워풀한, 완전 이제 꼬리도 없고 거래량도 나왔고 장대 음봉, 이런 것들 보시면 그냥 매도 잡으시면 돼요, 사실은. 캔들도, 근데 캔들도 그렇고 다이버전스도 그렇고 모든 어떤 추세나 내가 현재 상황을 파악을 하려면 1시간 차트에서 보세요. 1시간. 현재 여기 만들어지고 있는 캔들이 밑꼬리가 없죠. 그러면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온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단에서 약간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저항 라인이 많죠. 그래서 일단은 크게는 57.5K, 55.7K 이 두 군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더 도미넌스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청산맵 한번 가볼게요. 현재는 어제 아침에는 여기에 물량이 많았었어요. 내 기준 가격 대비 아래쪽에. 그러니까 롱을 청산을 시키고 위로 올라갔다가 뭐 이런 흐름을 보였었는데, 현재는 지금 위쪽 슛 물량이 많죠. 그러면 이 차트만 봤을 때는 이제 위쪽으로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갈 가능성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되고요. 코인글라스라는 사이트예요. 거기 들어가시면은 청산 히트맵, 뭐 리퀴데이션 맵 이런 거 찾아보시면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청산맵도 있죠. 이거는 이제 모델 1이라 그래가지고 좀 끊어보는 거고요. 이거 모델 2라고 그래가지고 좀 약간 완만하게 연결된 그런 형태들을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청산 라인들이에요. 요런데 이제 물량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세력들이 작업하기 좋은 그런 구간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를 맹신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현재 청산은 어떻게 됐고, 리퀴데이션 뭐 맵은 어떤 식으로 지금 형성이 돼 있고, 숏 물량이 어디 많이 몰려 있고, 롱 물량이 어디 많이 몰려 있다, 이런 것들 내 가격 기준, 현재 가격 기준 해서 왼쪽 오른쪽을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숏을 잡고 싶어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기다려 볼 수 있겠죠. 아, 얘가 어느 정도 올라가서 청산을 시킨 다음에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 만약에 롱을 잡는다고 하면 이쯤에서 롱 물량이 많으니까 세력이 받아먹기 좋잖아요. 얘네를 좀 청산을 시키고 유동성을 확보를 한 다음에 올리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캔들 움직일 때 매매를 하지 마시고, 내가 1시간 차트로 들어갔다고 하면 1시간 종가 마감을 보고 매매를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돼요. 캔들 움직일 때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런 게 사실 매수 캔들이죠. 1시간 차트에서 내려오다가 강한 음봉이긴 하지만 아래쪽 꼬리가 훨씬 길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좀 주목해서 보시다가 매수를 잡아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뭐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근데 캔들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보시고, 이것도 이제 매도 캔들이죠. 여기서 만들어진 이제 추세선, 물론 여기 이 캔들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추세선이 그어졌겠지만 매도라고 알려주죠. 그러면 이제 좀 지켜보시다가 매도를 잡으셔도 되고, 매매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요. 본인한테 맞는 기준을 찾아가지고 하시되,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제 매물대. 여기도 매물대 있죠. 이 꼬리를 이제 매물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박스 쳐놓고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오면 요거를 매매 기준으로 삼으시면 되겠다. 현재는 여기서 이제 매물대 박스를 치자고 하면 이런 식으로 쳐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상단으로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을 때 매수를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에 있는 추세선을 먼저 돌파하는지를 보시고요. 만약에 짧게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까지 먹을 수가 있겠지. 뭐 여기서 익절한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내 매매 기준이나 그런 게 맞다고 하면 짧게 익절해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기준에 맞게 한번 들어가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까지 돌파를 했다 그러면 그 위에 57.5K까지 한번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페어밸류 갭도 1시간 차트에서 만들어진 게 있었고, 그러면 아, 겹치는구나. 내가 포지션을 롱을 잡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쯤 가면 익절을 한번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왜 갭도 있고 저항 라인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현재 만들어진 아래쪽 여기 매물대예요. 여기서는 숏을 잡은 애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 내려오는 거 보고 숏을 잡았는데 물렸죠. 여기 이만큼 몇 시간을 물린 거예요. 그걸 하루 정도 이제 물렸는데 여기 내려오니까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 본절 오니까
힘들었어 하면서 다 던지는 거니까 더 이상 못 내려가고 현재는 이제 위로 약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이제 근거들을 종합해서 본인 기준에 부합한다고 하면 이제 매수 잡아보시고 매도 잡아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매물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도 아래쪽이 지금 많이 됐죠? 더 내려가지 못하고 일단 현명한 판단을 하시려면 내가 만약 매도를 잡으려고 하면 여기가 아래로 돌파되는지 보고 잡으세요. 근데 현재는 지금 당장을 보면 그나마 매수가 약간 우위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종가 마감 보고 박스 치고 줄 긋고 선 긋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다른 지표나 이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